어떻게 하겠다? 전체 확률 1에서 그냥 요거 하나만 쏙 빼버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1-35분의 4 했더니 몇이 나온다? 35분의 31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변수와 관련된 문제 유형 몇 가지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 몇 개야? 한 개. 미지수 한 개니까 식 몇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 한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지? 그 한 개의 식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의 성질 중에서 식 하나를 뽑아서 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풀 수 있다. 풀어보십시오. 어떤 식일까? 답은? 다시 한번 13분의 27. 아니에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힌트 드려요? 앞에 나온 녀석 중에 노골적인 등식 있지.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확률의 총합은 81. 1이다. 아니 그 정답. 아니에요. 81 아니에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뭐 나왔어 답은? 좀 잠시만요. 네. 다 가르쳐줬어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40분의 27. 40분의 27. 15초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자,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 하나 구하래요. 어우, 나 식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어떤 식이 있을까 봤더니 확률의 총합을 구할 수 있고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 돼야겠구나. 그래, 확률의 총합 구해보자. x자리에 0 대입해서 3의 0제곱분의 k 더하기 x자리에 1 대입해서 3의 1제곱분의 k 더하기 x자리에 2 대입해서 3의 제곱분의 k x자리에 3 대입해서 3의 세제곱분의 k라고 모든 확률, 가능한 확률을 다 구했더니 얘는 1이다 라고 나왔어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k 값 구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각변에 며칠 곱하면 참 좋겠다? 예, 27을 곱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얘는 27k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9k, 얘는 3k, 얘는 k. 요것이 1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27. 27 빼먹었구나. 27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30, 요거 두 개 더하면 10 이래서 계산하면 40k는 27이므로 k의 값은 몇이 되겠다? 40분의 27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대수학에서 미지수 하나네? 미지 두 개네? 항상 요거 보고서 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 이번에 등차 수열 뭐 이런 개념도 나왔는데, 자, 등차 수열 아는 언니 오빠들은 푸시고요. 자,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은 모르지. 그래서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중1 학생들한테는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요. 일정한 수가 쭉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이 되는데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야. 나 여기에 플러스 D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나 또 D를 더 할 거야. 그러면 얘 뭐가 돼? A 플러스 2D가 되겠지. 나 또 D를 더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3D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뤄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식을 나열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중간을 A로 두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얘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계속 플러스 D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얘는 숫자 3개를 더하면 3A 플러스 3D여서 미지수가 2개인데 반해서 얘는 3개를 더해버리면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 문제의 정답 몇 나왔습니까? 2분의 틀렸어요. 1. 몇 나왔다고? 2분의 몇? 2분의 1이요. 2분의 1 틀렸어. 네.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요 확률을 구해라 라고 나왔지.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을 선생님이 풀어봤더니 얘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런 거 수학 4기에서 다 배웠죠?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얘는 x-3, x-1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x는 몇 이하거나 1 이하거나 혹은 x는 몇 이상이다 3 이상이다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이 x의 값은 이미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수로 정해져 있는 상태지. 그러면 봐. 0, 1, 2, 3, 4 중에서 1 이하인 녀석 얘다. 3 이상인 녀석 얘다. 맞죠? 그래서 결국 나는 뭐를 알 수 있어? 전체 확률에서 딱 하나의 확률만 빼버리면 되겠다. x가 몇일 때의 확률만 빼버리면 되겠다. 2일 때의 확률만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얘가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그때는 항상 A 플러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수를 A라고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걸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2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넣어서 D식 차이가 나게끔 쭉 잡아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더하면 항상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를 다 더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5A는 전체 확률의 종합인 1과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요 중간에 낑겨 있는 A는 몇입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중간에 낑겨 있는 것이 2의 확률이지. 그래서 얘는 1-5분의 1 해서 답이 몇이 나온다? 5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수원 들어갑니다. 수원에서 쭉 배우게 될 것들이 전부 이런 거.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부분은 또 중학교 수학에서 중학교 수학의 확률, 표준 편차 분산 이 문제 나오지? 예, 거기에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들이야.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우게 될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개념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업 5시에 끝나죠? 아, 시간 너무 빠르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은 대표값 and 3포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대표값 and 3포도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2명의 학생이 있어. 2명의 학생이 있는데 둘 다 평균이 50이 나왔어. 그럼 이제 쟤는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좀 못하는 편이지? 평균 50이야? 공부 못하네? 이렇게 판단을 했어. A라는 애도 평균이 몇 점? 50점. B라는 애도 평균이 몇 점? 50점이었거든? 그러면 이 대표값이라 불리는 거야. 평균은 대표값에 해당돼요. 대표값만으로는요, 이 A와 B의 성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왜냐? A라는 애가 평균이 50점이 나왔던 이유를 봤더니 얘는 수학 100점 맞았거든? 근데 영어 빵점 맞은 거야. 그리고 얘는 수학도 50점 맞고 영어도 50점을 맞아가지고 평균 50점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평균을 맞았다 그래도 같은 인간형이 아니지.
얘는 이것도 저것도 애매하게 못하는 애인데 반해서 얘는 뭐야? 수학 천재, 영어 둔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평균, 대표값만으로는 이 A, B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삼포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요 A, B는 어떤 인간들이다 라는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표준 편차니 분산이니 얘네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요 삼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포도는 이런 거야. B는요 평균으로부터 두 개의 별량이 평균에 쪼닥쪼닥 붙었지. A는 평균으로부터 와 수학은 여기에 가 있고 영어는 여기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맞아? 이처럼 평균으로부터 나머지 별량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느냐 이걸 우리는 삼포도라고 부르는 거야. 됐으니까 분산돼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평균, 분산과 같은 표준 편차, 분산과 같은 삼포도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영어는 20점, 수학은 80점이야. 자, 평균은 몇 점이 될까? 50점입니다. 자,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영어는 10점, 수학은 90점. 평균은 몇 점이 될까? 50점. 하지만 이 대표값 평균인 50점만 보고는 A와 B가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같은 50점이어도 그 별량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극단적인 케이스처럼 50, 50일 수도 있고 100,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요 밑에 한번 볼게요. 위 두 학생의 성적에 대해 분석할 때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지. 그래서 우리는 뭐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냐면요. 밑에 적어 놓으세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통해서 이 자료를 분석할 거야. 자, 그런데 이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편차라고 부릅니다. 적어 놓으세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편차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내가 받은 별량에서요 평균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구나라는 정보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편차를 구해볼 거야. 편차를 구해볼 거야. 여기에. 자, 편차는 못 빼기 뭐다. 이거 외워야 돼. 편차는 못 빼기 뭐다?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20점이라는 별량에서 50점을 뺐더니 몇 점 나와요? 마이너스 30점이 나와요. 80점이라는 별량에서 평균 50점을 뺐더니 몇이 나옵니까? 30점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편차의 평균을 구했더니 어머 몇이 나오고 있어? 0이 나오고 있어요. 자, B 학생의 경우에도 편차를 구해봅니다. 10 빼기 50은 마이너스 40 90 빼기 50은 40 두 수의 평균을 구하면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편차 가지고 하려 했더니 편차 평균이 0이 되네? 이건 안 되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아래쪽에 자, 하지만 편차는 항상 플러스 값에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값이 있으므로 어떤 자료에서도 무조건 100% 편차의 평균은 항상 몇이 나온다? 0이다요.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다요. 근데 나는 원래 이 편차를 알고 싶었잖아. 편차의 평균을 알고 싶었잖아. 그래서 그 뒤에 원래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으나 원래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으나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 자, 왜? 이 마이너스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상대적으로 항상 마이너스가 있어서 빵이 돼버리네? 뭐 이런 상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려고 몸짓을 하냐면요.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은 제곱해버리면 양수가 되겠다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거는 적어줘야겠다. 거기 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요.
편차를 제곱한 후에 요 녀석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편차의 제곱을 구할 거야. 마이너스 30의 제곱은 900, 플러스 30의 제곱은 900,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 몇 나옵니까? 900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40의 제곱은 1600, 40의 제곱은 1600, 평균 구하면 몇 나온다? 1600이 나온다 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 삼포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와, 얘는 똑같이 50점이어도 얘는 두 과목이 평균에 좀 가까운 편이고, 야, 1600 더 커지네? 얘는 평균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학생이구나 라는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삼포도로서 의미를 갖지, 우리는 요 녀석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짝대기가 하나 더 있을 거야. 뭐냐면 선생님이 편차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가르쳤어. 왜 그랬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죠.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얘는 별량 빼기 평균을 전체 제곱한 것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분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지만 분산이라는 것의 계산은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한 것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 있는 문장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찝찝한 거야. 아씨, 나 원래 이 편차 가지고 작업하고 싶었는데 제곱을 했더니 숫자 대빵 커지고 좀 찝찝하다. 제곱을 좀 상쇄하고 싶다 라고 고민해요. 그래서 제곱을 상쇄하고 싶어서 몸짓을 하냐면, 제곱의 반대 개념은 뭐야? 얘를 상쇄해서 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뭐 하면 돼? 2분의 1 씌우면 되지. 2분의 1이 즉 뭔데? 루트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자, 제곱을 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커버한 자료를 갖기 위해 뭐를 씌워서? 루트를 씌워. 루트를 씌워. 적었습니까? 예.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요. 바로 그 밑에. 바로 원래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에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제곱한 게 찝찝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분산을 구한 후에 그냥 루트를 씌워버리면 돼. 이게 표준 편차라는 거. 그러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표준 편차의 역할과 분산의 역할은 같은 역할이다, 다른 역할이다? 같은 역할이고, 우리는 이런 걸 수학에서 대표값 삼포도 중에 뭐라고 부르는 거다? 삼포도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삼포도, 산, 포, 도. 이거 잘못 적었어? 예, 미안해. 내 탓이야. 삼포도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분산되게 분포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 개념들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값은요, 그 밑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대표값의 종류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 분석이라고 나와 있지. 자, 자료를 분석할 때는 항상 뭐와 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다? 대표값과 삼포도. 대표값, 삼포도 적어 놓으세요. 자, 대표값 한번 읽어보자. 시작! 대표값,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 예를 들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전부 대표값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조건 평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평균도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서 통계학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평균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표값과 삼포도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삼포도 읽어볼까? 시작! 삼포도, 별량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 표준 편차, 분산, 평균 편차, 사분 편차, 범위, 땡땡땡. 다양한 삼포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배울 거는 딱 뭐만 배우냐면요. 그 대표값으로는 평균 하나를 배울 거예요. 고등수학에서. 감사하지? 조금밖에 안 배워서. 자, 그리고 삼포도에서는 뭐를 배울 거다? 표준 편차와 분산 두 개를 배우게 될 거다요.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쳐놔.
평균의 동그라미, 표준 편차 분산의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스 분포표와 평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도스 분포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맞아요. 중학교 때 도수 분포표 나와. 자,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확률 분포표와 평균에 관해서 좀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나왔어. 별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전체에는 100개야. 100개 중에서 요런 게 3번 일어났어. 요런 게 5번 일어났어. 막 이렇게 도수가 쭉 나와 있잖아. 자, 이때 평균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예, n분의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fn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즉, 요 녀석을 풀어서 해석하면 x1 곱하기 n분의 f1 더하기 x2 곱하기 n분의 f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땡땡땡 해서 마지막 xn 곱하기 n분의 fn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얘가 뭐지? 라는 요 녀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거야. 자, 전체에 얘가 100번 일어날 건데 그 중에서 도수 30번이 일어났어. 얘 뭐야? 확률이에요. 0.3의 확률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은 전부 다 확률이야, 확률 사실은. 그래서 우린 이 녀석을 다시 줄여서 어떻게 표현한다?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p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와! 이게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량인데 거기에다가 확률만 곱해버리면 평균이 된다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그대로 내려와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냐면요. 아래로 내려와서 확률 분포표, 이번엔 도수 분포표 아닌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확률 분포표에는 이런 별량을 갖는 것에 대한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P1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 위에서 말하는 n분의 F1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자, P2라는 확률은 n분의 F2 자리를 의미해요. P3는요, n분의 F3를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가서 Pn-1은 n분의 F의 n-1을 의미하고 P의 n이 의미하는 것은 n분의 Fn인데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무조건 항상 몇이 나올 거다? 1이 나올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위에 도수 분포표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곱해서 더한 값이 바로 뭐다? 평균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땐 확률 분포표 너무나도 유리해요. 내가 분포표만 만들 수 있으면 평균 구하는 건 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기대값 평균을요, 보통 평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평균 m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야,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야 라고 그러면 2라는 expectation, 기대값의 약자야. 기대값이나 평균이나 수학에서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평균 기대값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p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것처럼 뭐 더하기 규칙성 있는 더하기 기호가 쭈르륵 나열돼 있으면 얘를 우리는 간단히 줄여서 뭐로 표현한다? 시그마로 표현할 거예요. 자, 시그마 i는 몇부터 몇까지 변하고 있는 상태다. 숫자가 1부터 n까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xi, pi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정보는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최종적으로요. 얘하고 같은 표현이겠네요. 예, 특히요 보세요. 여기 x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있지. 요 녀석이 얘랑 일치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2라는 나는 기대값 평균을 구하겠어라는 이 2는 시그마 PI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이따 얘기를 해줄게. 우선 필기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그마 하트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라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은 계산상으로는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하트의 pi라고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저속의 구조가 같아야 된다라고 요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자.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요 예를 조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이런 얘기를 했지? 야,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는 말이지? 이건 속에 x가 같으니까 얘는 2x야. 예. 이 시그마가 왠지 이자처럼 막 보이는 느낌이 착각이 들지 않아? 시그마 이자처럼 안 보여? 예, 이런 느낌 좀 드시면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요. 밑에 얘 조금 더 늘겠습니다. i는 1에서 n까지. 요번에는요. xi의 제곱의 pi.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 얘의 의미는 뭐예요? 2의 x 제곱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요번에는요. AXI 플러스 B, PI 뭐 이런 녀석을 구해볼 거야. 얘는 뭐와 같다? 2의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라는 걸 수학에서 얘는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XI가 그냥 X로만 바뀌는 거야. 되겠죠? 네. 시간 다 됐나? 예. 마저 할 수 있어. 자, 이 페이지까지는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도수 분포표와 확률 분포표 그리고 평균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성적이 있어. 50, 40, 20점이라는 성적이 있는데 50점 맞은 게 2과목, 40점 맞은 게 2과목, 20점 맞은 게 1과목, 전체 5과목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야 50점을 맞을 확률을 몇 분의 몇이라고 계산해야 돼? 5분의 2. 40점을 맞을 확률 5분의 2. 20점을 맞을 확률 5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기대값 구하실 땐 항상 어떻게 구하면 된댔어?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된댔지? 맞아요. 그래서 5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4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0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5분의 1이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네. 100 더하기 80 더하기 20 이래서 얘는 몇 나오겠습니까? 5분의 200이니까 40. 얘는 평균이 40점이구나. 되게 못한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